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인데요. 큰 주제는 이제 우동사의 다음 10년에 대한 그 아이디어를 좀 나누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좀 시작되면 좋겠다. 이런 그 바람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기금과 대안화폐를 활용한 소의 경제로라는 거를 지난 시간에 왜 이걸 하고 싶은지의 취지를 위주로 설명을 했다면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인 이제 부동사 공동체 기금의 조합화와 운영을 어떻게 할 건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네, 지난 시간에도 한번 언급했던 건데요. 그 우동사가 올해 10주년이 되는데 그동안의 흐름이 쉐어하우스에서 이제 마을 커뮤니티 사이에서 이제 흘러왔다면 앞으로 10년은 마을 커뮤니티가 중심이 되고 그리고 이제 커뮤니티 간의 연합 이게 뭐 귀촌의 흐름이라든지 우리와 이제 결이 좀 비슷한 여러 단체들과의 연대라든지 이런 그 관계망이 확장되는 방식의 앞으로 10년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거와 그 지금까지는 20, 30대의 1인 가구 중심의 어떤 공간 모임이었다면 이제 아이부터 노인까지에 대한 생애 전체에 대한 고민 그리고 생산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저희가 같이 일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다거나 하는 게 시도는 여러 있었지만 그게 자리 잡지 못했었는데 앞으로는 생산과 소비라는 부분이 조금 더 되면 좋겠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돈 벌지 않고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전제에서 그 앞으로 10년이 좀 고민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이걸 좀 정리해 보면 아이에서 노인까지 그리고 마음의 영역과 물질의 영역을 두루 아우르는 거 그리고 검암동에서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면 앞으로는 이제 귀촌의 흐름이나 유라시아 흐름 같은 것도 있을 테고요 연대라는 측면에서의 흐름이 생기면 좋겠다. 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근데 그게 이제 현실화 시킬 때 돈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이제 동력인데요. 인간의 몸으로 비유하자면 돈은 커뮤니티에 있어서 피 같은 느낌? 에너지를 영양분을 전달하는 매개체로서의 피고 그런 측면에서 기금은 돈을 이제 다루는 돈을 분배하고 모으고 정화한달까 이런 이제 역할로서 심장에 해당된다라고 비유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그런 면에서 우동차의 공동체 기금을 이제 조합화 시키는 거와 운영위원회를 설립하고 싶다. 이게 제안하고 싶은 내용인데요. 지금까지는 우동차 이제 기금이 있었고 기금의 이제 역사가 사실 좀 우여곡절들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주로 이제 제가 관리를 하고 주택 조합과 기금이 조금 분리돼서 이제 관리되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제 좀 하고 싶은 거는 기금이라는 걸 좀 더 그 조합화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식으로 협동조합화하기는 아직까지는 힘든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그러자면 규모라든지 법적인 형태는 아직까지는 어렵지만 법적인 형태를 띠지 않더라도 사실상의 조합화 시키면 좋겠다. 그리고 그 운영위원회라는 거를 설립해서 진행되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창립총회를 2월 중에 한번 해보면 어떨까라는 이제 구상이고요. 운영위원회 역할이라고 했을 때는 출자금을 모집하고 어떻게 쓸지 운영하고 상환을 하고 조합원에 대해서 그 쓰임을 계속 보고한다든지 공유하는 역할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대안화폐가 이제 부동산 공동체 기금의 하나의 주요 수단인데 대안화폐를 운영하고 이 플랫폼을 확대하는 것이 주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도노크숍 같은 거를 활용해서
이 호의 경제권을 확대해 나가는 교육 활동 이런 게 이제 공동체 기금의 주 역할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페이지가 이제 구체적인 설계도 같은 건데요. 지난주하고 조금 내용들이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부동산 공동체 기금을 조합화하게 되면 기존까지는 이제 개인이 그냥 투자자 혹은 출자자의 느낌으로 했다면 조합원의 성격을 갖는다라는 부분이고요. 개인일 수도 있고 단체일 수도 있고. 그래서 100만 원을 한 구자로 하고 대안화폐를 지금 3%라는 이제 비중으로 출자금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지를 조합원 어떤 모임에서 논의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조합비라는 거를 설립해서 이 조합을 운영하는 거를 이제 지원한다라는 부분이고 운영위원회가 신설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공유하고 논의하게 되는. 조합을 통해서 기금이 모집이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실제 쓰임새들이 늘어나게 될 텐데요. 지금까지는 쉐어하우스를 구입하는데 기금의 거의 뭐 100%가 활용됐다고 하면 앞으로는 1인 가구들이 나가서 집을 구한다고 했을 때 필요한 전세 보증금 같은 거를 대출을 한다든지 어떤 어린이집을 만든다라든지 여러 생산 시설들을 할 때 이 조합에 기금이 응용되면 좋겠다, 활용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육조합이라든지 생산조합, 보름도 같이 의료조합, 동네 의원을 만들 때라든지 이 조합들은 조합 각각의 협동조합이 꾸려지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소속되는 게 아니라 이제 연대하는 거죠. 근데 저게 꾸려질 때 늘 돈이 필요한데 그 돈을 어떻게 조달할 건가를 이 기금조합에서 주로 논의하고 정보들을 수집해서 발신하고 모집한다, 관리한다 이런 어떤 틀입니다. 심장 같은 조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대안화폐를 활용한 거는 일반적으로 이게 기금을 은행으로 놓고 생각해 보면 그냥 개인한테 조합 출자금을 받아서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 영역이 사실상 그게 필요하지 않는데 부동산 기금 조합은 대안화폐라는 이제 틀이 하나의 경제권을 형성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거죠. 네, 관련된 이야기는 지난주에 좀 나눴었는데요. 그걸 조금 더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대안화폐가 이제 실질적으로 부동산 여러 가지 활동에 쓰이게 되는데 이 활동 쓰이는 거의 가장 핵심은 일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는 상태에서 일을 시작할 때 가장 걸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인건비를 어떻게 지급할 건가라는 부분이 꽤 큰데 대안화폐를 활용해서 인건비를 지급하게 되면 인건비를 대안화폐로 지급받는 사람들이 일단은 부동산 멤버들 중심이 먼저 되겠죠. 뭐 주민세를 낸다거나 여러 가지 활동에 쓸 수 있는 사용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사용처를 이제 어떻게 넓혀 나갈 건가 하는 게 기금의 주요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라든지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대안화폐 경제권에 대해서는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선물의 경제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그러니까 바라는 목표는 이게 대안화폐를 사용하는 이제 다른 여러 단체들하고 조금 다른 측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결국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거는 선물의 경제 영역을 넓혀 나간다. 그러니까 대안화폐를 활용한 게 기존에 선물로 이루어지던
영역을 잠식해 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무료로 나눠주던 것들을 대안화폐를 굳이 받고 싶은 마음이 드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에 국가화폐를 활용해서 하게 됐던, 그래서 국가화폐를 벌어야지만 할 수 있었던 일들을 대안화폐가 여기서 통용됨으로써 그만큼의 품을 주게 되는, 그래서 생산 활동이라든지 여러 소비 활동들이 더 집중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도구로서 국가화폐 비중이 줄고 대안화폐 비중이 넓혀지는, 하지만 선물 경제 비중은 점점 넓혀지는 그런 거고, 궁극적으로는 대안화폐하고 국가화폐가 서로의 이제 적대 관계가 아니라 보완 관계가 되는 것들이 최종적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돈 자체에는 사실 좋고 나쁨이 있는 게 아닌데, 국가화폐에 대한 감정이 상당히 부족감과 결핍감이나 뭐 우열감 같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해소되면 해소될수록 어떤 돈을 사용해도 사실 괜찮다. 그렇습니다. 일단 준비한 발표는 이 정도고요. 관련해서는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엄청나네요. 시간 아직도 안 됐죠? 네, 3분 남았어요. 역시 두 번째는 정말. 네. 그렇죠. 혹시 뭐 궁금한 거나 아이디어도 이 앞 페이지를 이제 관건은 부상이라든지 짜임새 같은 건 이제 얘기해가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사람들의 욕구랄까, 바램이랄까, 이런 게 얼마만큼 녹아지느냐, 이게 관건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만큼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가라는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진행이 되는 건 그런 필요를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 내는 것부터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튼 앞으로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에 필요한 이제 돈을 어떻게 마련하고 운영할 건가라는 측면에서 기금이라는 부분을 지금 집중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공유하고 있고, 이게 2월 정도에 작더라도 하나의 이제 움직임이 시작되면 점점 이 규모는 키워나가면 되는 문제일 것 같고, 이슈에 따라서 많이 커지게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좀 자리가 잡히면 올해 할 여러 가지 활동들에 대한 부분도 공유되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했던 거와 좀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건 이 운영위원회를 좀 구성하고 싶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사이트를 만들게 될지 모르겠는데 각자의 대안화폐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 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거랑 이런 운영 사항에 대해서 공유하고 이제 논의하는 모임이, 단위가 정기적으로 만들어지면 좋겠다. 이 기금을 보면 우동사뿐만 아니라 관련된 여러 활동들을 이제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겠죠. 어떤 식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라든지. 뭐 비슷한 사례로 이제 빙고라는 게 있죠. 빙고 같은 곳은 빈마을 해방촌에서 시작돼서 해방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금이었지만, 지금은 전국 곳곳에 취지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하고 거기서 모아진 돈으로 보증금을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식의 월세 보증금을
인구에서 대출해주고 거기에 대한 이제 이자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조금 차이가 있다면 이제 대안화폐를 여기서 발행해서 사용하는 것과 좀 더 이제 다양한 활동에 활용할 수 있다. 질문이 있습니다. 그 우동사 공동체 기금의 재원은 조합원들 개인이거나 단체 조합원이 출자하는 게 그 재원인데 기존에는 그게 다 전적으로 주거 비용을 그러니까 주민세를 그쪽 출자를 많이 할수록 주민세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출자를 한 건데 지금은 이제 더 그거를 폭을 넓히는 단순히 이제 공동주거뿐만 아니라 여러 마을의 공동체 활동에 사용되도록 하는 건데 그때 가면 그럼 주거 비용을 낮추고자 하는 목적이 아닌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그 사람들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걸까? 네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어떤 메리트가 있는 걸까?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데서 어떤 보상이 있는가 좀 궁금합니다. 네. 그렇죠. 일단 이 부분은 도너크 시합에서 계속 다루고 있는 부분인데 일단 지금 우리라면 우동사에서 사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돈을 절감할까라든지 어떻게 선물 경제를 확대할까 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안화폐를 굳이 우동사에 도입해서 이걸 쓰임새를 괜히 만드는 거는 지금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 이제 대상은 우동사에 이제 쉐어하우스를 하거나 이 마을 사람들이라기보다 조금 더 확대된 영역인 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일단 제일 활용할 수 있는 거 일단 쌀 같은 것들, 쌀이나 고구마나 뭐 보름도의 여러 프로그램들이 대안화폐로 거래되는 받을 수 있는 하나의 주요 활동이 될 테고 올해부터는 보름도의 여러 캠프나 이제 집도 지어지게 되면 집의 사용 비용이라든지 활동이 좀 그러니까 생산 활동이 벌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 썸데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거에 참가비를 대안화폐로 받는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우동사 여러 학교들이 만들어질 텐데 이제 동네 사람들 대상이 아니라 대외 활동들인 거죠. 그런 활동들에 대한 참가비라든지 이건 이제 논의 중이겠는데 조합이 의료조합이 만들어질 경우에 쓸 수 있다든지 예전 코스 같은 거를 일부를 낼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식의 여러 쓰임들을 만들어가는 게 앞으로의 관건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지금은 상상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일자리를 대안화폐로 지급하기 시작하면 거기서부터 하나의 동력이 이제 첫 바퀴가 돌려질 때고요. 그리고 이제 가진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곳들이 많아지는 게 결국 포인트인데 이제 그런 작업들이 계속 몇 년에 걸쳐서 확대되는 과정들이 이제 여기서 할 일인 거죠. 운영위원회에서 좀 더 매력 있는 하나의 화폐가 될 수 있도록. 저는 이런 게 상상하는 게 너무 재밌는데 그때 예전에 우리 대안화폐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되게 달라지고 또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게 일자리라는 이름에 돈을 쓸 수 있는 데가 있어야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안화폐는 굴러가고 있는데 내가 정말 주민세로만 얘기를 하지만 주민세 외에도
내가 뭐 먹고 싶은 게 있어서 뭐 사야 된다든지 뭐 요즘은 나눔터가 우리가 활발해져 있어 거기서 되게 활용이 잘 되고 있는데 정리한테 아무래도 뭐 예를 들어 오스테어를 받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테고 그럼 그거를 그냥 선이나 아니면은 친분 관계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자리가 딱 있어서 뭐 동화에 한의원이 있고 뭐 그 정진에 오스테오 하는 데가 있고 단디에 공방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딱딱딱 있으면은 거기서 이제 기꺼이 이제 그 왔다 갔다 하면서 쓸 수 있고 하면은 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많아질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에 대한 거 하나랑 기금을 생각하면 항상 딱 걸리는 게 이게 1년은 하고 끝날 게 아니라 계속 보고 간다는 어떤 합의라기보다는 믿음이 이렇게 주어지면은 그게 더 이제 기금을 내는데 마음이 난다든지 그럴 것 같은데 이게 뭐 1년 만에 끝이 난다던가 뭐 1, 2년 하고 뭐 다 갈 거라던가 이런 식의 거에 되면 내가 돈을 사람이 확 다 내고 싶다가도 나도 내 걸 좀 챙겨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서 그런 식의 어떤 합의라든지 믿음을 쌓아가는 과정이라는 게 좀 같이 잘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돈 워크숍도 정말 좀 그룹별로 나눠지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좀 같이 얘기되면은 더 이게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 전반의 흐름은 그 우동사의 다음 10년을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10년은 일종의 뭐 상징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앞으로를 어떻게 살아갈 건가? 좀 더 긴 호흡에서 50대, 60대가 됐을 때의 상상까지도 포함되는 거겠죠. 그런 흐름에서의 그 기금도 있을 테고요. 그 기금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위도 다양할 것 같아요. 그냥 좀 여유 자금이 있는데 기금에 내는 게 훨씬 의의도 살리고 본인한테도 좋은 게 있으면 그렇게 하는 그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뭔가 진짜 한번 해보자, 뭔가 모델을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데서 가진 거를 대다수를 다 내서 같이 해보자 이런 사람들까지 다양한 층위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일자리 창출이라는 게 되게 포인트인데 예를 들면 정진이 오스테오파시를 사람들한테 해주는 게 지금은 이제 선물의 어떤 마음에서 하지만 앞으로 이게 지속되면 이런 문제의식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받고 싶은 사람은 더 많아지고 근데 정진은 이걸 선물로 하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들이면 들일수록 다른 일을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이걸 전문적으로 더 집중해서 해서 사람들을 봐주면 다른 생계에 대한 걱정이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지금까지 우동사 10년을 봤을 때 이렇게까지 이런 정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했던 거죠. 그래서 전문성을 더 키우는 힘을 얻기에는 되게 어려웠다. 뭐 자주 하는 얘기지만 단디가 자기 생계를 누군가 책임져 주면 마을 몫으로 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게 하려면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가장 좋죠. 생계 걱정 안 하고 마을 몫수가 되면 훨씬 많은 것들이 해결될 거잖아요. 미리 예방도 되고. 근데 이제 이게 가능해지려면 그 사람의 생계를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국가화폐 차원에서 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누군가 나가서 돈을 벌어서 그 사람의 생계를 해줄 수도 있지만 아직은 그 정도 역량은 안 되고 있어서 대안화폐를 활용하고 이 자체의 어떤 경제권을 형성하는 게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좋다. 이건 활동 자체가 커뮤니티를 살찌우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냥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는 건 그 자체로는 이제 돈을 더 많이 벌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커뮤니티가 살찌는 활동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다 필요할 테고 누군가는 돈을 좀 더 벌어와야 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런 이제 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있어서 기금과 대안화폐가 응용되면 좋겠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 누가 내 생계 해결해주면 나 이거 집중하고 싶은데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좀 많아지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이제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한 가지 안으로서 제시해 보는 겁니다.
네, 뭐 단디라면 동네에서는 기꺼이 나눔으로 하지만 이걸 이제 관심 있어 하는 조금 이제 떨어진 사람들을 대상으로는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겠죠. 프로그램으로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판을 열되 그 안에서 이제 받게 되는 돈을 대안화폐로 받게 되면 이 대안화폐가 훨씬 잘 살려지는 거죠. 이렇게 쓰임이 점점 생기는 거니까 그런 장에 대한 구상입니다. 그런 장들이 곳곳에 벌어지면 뭐 기웃기웃을 포함해서 작년에도 그런 시도를 했었잖아요. 재작년. 그 정도를 찾았다는 것들을 계속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계속 단디의 경우가 예시로 나왔지만 단디가 공동체 목소가 돼서 대안화폐로서도 이렇게 쓰여지는 것들에 대해서 해볼 수 있어도 좋지만은 단디가 예를 들어 당근에서 뭘 사는 게 많아서 그럼 난 당근에 뭘 사고 싶을 때 그 욕구를 충족할 수 있을 만큼의 돈도 있으면 좋겠고 네. 나도 이 안에서 뭔가 해결되는 게 많지만 마켓컬리에서 사고 싶은 것도 네, 많은데 네. 그게 해결되면서 이거가 되면은 정말 재밌겠다. 맞아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에 내 욕구를 모두 커뮤니티에서 해결할 수는 없는데 그리고 퀄리티라는 것도 있잖아요. 좋은 퀄리티를 하고 싶다. 근데 만약에 사람들의 규모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그러니까 양적인 변화가 질적 변화를 일으킨다고 점점 예를 들면 공동 구매하는 물건의 양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가격은 좀 더 저렴하게 살 수도 있고 그 가격을 낮추는 게 아니라 퀄리티를 높이는 방향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의 어떤 부동산의 규모에서 성공하는 케이스라기보다 앞으로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접속하게 되는 걸 감안해서 점점 이제 활성화될 수 있는 뭐 다음 10년으로 놓고 봤을 때 초기 모델 버전인 거죠. 좋은 퀄리티를 만들 수 있느냐 이런 게 이제 관건이겠죠. 이 정도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혹시